예, 더불어민주당 유성갑 조승래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이죠. 예, 김건희 여사는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특권 계급,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민은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 특권을 준 바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그 한동훈 대표도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속보는 봤는데 아직 평가를 구체적인 이루시다. 내용을 조금 아직 못 본 상태입니다. 예, 그럼 오후에 한번 보시고 오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9월에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한 도이치모터스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여억 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여 원, 합계로 모녀가 약 23억 원 가량의 이득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득은 봤는데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황당한 결론이죠. 지난 9월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주인 손모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 방조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고, 또 권오수 회장의 형량도 높였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가 조작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을 보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87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유죄거래 판단한 통정거래 10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됐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연속으로 위탁된 계좌가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 범죄 일람표에 280여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약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항소심 판결에서 손실을 봤다는 전주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물증과 정황들은 차고 넘치고, 또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고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도 있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오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수사와 기소를 막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특검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아까 원장은 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다고 하니 그걸 좀 보시고 이따가 오후에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보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에 이은 정말 치욕의 역사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고,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이렇게 한 날입니다. 이복형 금감원장님,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맞죠? 어쨌든 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에 있을 때 주가 조작 수사의 전문가였죠. 어쨌든 이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가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주셈. 그랬더니 주가 조작 선수 또 다른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러 하셈.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12시에 3,300원에 8만 개를 주문해 달라는 이야기고, 준비시키겠다는 얘기고, 매도 지시를 내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통정매매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지시죠? 둘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음에 7초 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8만 개의 매도 주문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것은 통정매매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그게 전달 경로가 어떻게 다 이제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주가 조작 세력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정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 연락과 그리고 주문과 체결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가 조작 세력에게 일임되었거나 적어도 이들의 지시나 의사에 따라 운영된 계좌이다 라고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이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시죠?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각 신급별 판단은 뭐 재판부가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내린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7초 만에 그 매도 주문을 하라고 지시가 있은 이후에 7초 만에 김건희 여사의 그러니까 매도 주문 8만 주를 3,300원에 그것도 금액도 똑같이 매도 주문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연결된 그리고 통정 매매의 확실한 경과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사실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이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고 언론을 통해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낸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의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장치를 이제 추가해서 넣었는데요. 권오수 주가 조작의 주범 중에 한 명인 권오수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 권오수의 연락이 주가 조작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했다. 그래서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통정매매가 명확하게 있었고 또 권오수의 연락도 있었고 하지만 권오수 연락의 구체적인 실체와 내용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인식하고 가담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김건희 명품백 수사와처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은 받았지만 그것은 뇌물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는 주장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너무 많은 걸 물으셔갖고 제가 어느 부분을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권오수의 지침을 받았지만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납득이 가시냐고요. 주가 조작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우리 아까 조 의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게다가 또 제 업무가 직접 아닌 부분을 답변을 뭐라고 드리긴 어려운데 아마 증거관계 판단이라든가 이런 논리 과정에 대해서 제가 뭐 검찰 수사의 전문가였고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이런 내용을 파악 못하고 제가 드린 말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뭐 예를 들어 아까 보여주신 그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은 다양한 판단에 대한 게다가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 과거 법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거라서 그거는 사실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내용을 사실은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냐에 대한 문제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옹호하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복현 원장에게는 도이치 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으나 금융감독 원장으로서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아까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답변해야 되는 위치에 계시다. 왜냐하면 금융감독 원장이기 때문이다. 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다 답답해하는 것은 핸드백은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그러고 통정매매 정황은 있으나 주가 조작은 아니라고 하는 비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유독 한 분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의 장,
입장들은 매우 중요하겠다. 특히나 우리가 1999년에 금융감독원을 만들면서 이제 관치금융 시대를 끝내고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출발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금융감독을 하자고 금융감독원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인 이복현이 아니라 원장으로서 금감원장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지만 저는 이후에도 국가의 기관 또 대한민국 또 금감원이 생긴 이후에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 그리고 뭐 아까 그런 주가 조작에 수사도 해본 경험이 있는 금감원장이 되었을 때 금융시장의 교란들을 어떻게 막아내는 원칙을 세우는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저는 그냥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그냥 덧붙여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죠. 예, 유관기관과 함께 중간에서 저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거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서 검찰 고발 내지는 아니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를 하는 것들이 기본 일본적인 선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증선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무엇보다도 원장이 이것에 대한 입장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무슨 취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 잘못하면은 저는 우리가 99년에 금감원을 분리시켜서 관치금융 시대를 끝내자고 했는데 이게 다시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과거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낼까봐 금융범죄에 있어서 검찰이 사실상 유무죄를 정하는 이러면 금감원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검찰 출신 원장이 왔으니까 오히려 더 선명하고 엄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린 검찰의 결과만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금감원 내부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매우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주가 조작에 대해서 내놔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입장을 여쭐 건데요. 예. 저는 오늘 그 입장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이 주가 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의 독립성이나 또는 자율성을 보호하겠다는 최초의 99년의 의지랑은 완전히 다르게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또 불합당한지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장 교란 행위라든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엄단한 이유가 단순히 불법 한두 건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질서를 잡고 우리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제일 키가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큰 이견이 없고 저희가 오히려 더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예를 들어 여러 주요한 대형 시세 조정 사건이라든가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뭐 부족합니다만 노력은 해왔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거듭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사실은 이 건을 저희가 조사 심리를 해갖고 심리조사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지금 진행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실제로 모릅니다. 실제로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모르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심지어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천 의원님 말씀 주신 걸 보고 처음 뭐 권모 씨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은 거라서 혹시 이제 제가 정말 답변을 해야 되는 사정이라면 내용이라도 알고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미 검찰이 게다가 또 법률가로서 보면 사실은 단순히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불기소 결정문의 어떤 논리라든가 증거 판단의 내용들을 사실 봐야 제가 감독원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법률 전문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불기소 결정문이 혹시 나와 있으면 제가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판단의 어떤 전제가 되는 내용이 지금 없다는 말씀을 일반론으로 드린 것이지 제가 뭐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질문인지 제가 잘 모르긴 아니 근데 오늘 아침 10시에 예, 제가 그 정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어쨌든 명심하겠습니다. 예. 자,